여러분, 오늘 제가 여러분에게 하고 싶은 이야기는 우리가 살아가면서 가장 주의해야 할 태도에 관한 것입니다. 기업을 경영하면서 그리고 수많은 사람들과 함께 일하면서 제가 깨달은 가장 중요한 진리 중 하나가 바로 이것이죠. 우리를 가장 크게 망치는 것은 외부의 강력한 경쟁자가 아니라는 사실 말입니다. 생각해 보십시오. 시장에서 우리와 경쟁하는 다른 기업들, 그들은 오히려 우리를 더 강하게 만들어주는 존재들이에요. 그들이 있기 때문에 우리는 더 나은 제품을 만들려고 노력하고 더 좋은 서비스를 제공하려고 애쓰게 됩니다. 진정한 경쟁자는 우리를 발전시키는 자급제 역할을 하는 거죠. 일본의 소니나 파나소닉과 경쟁하면서 우리가 더 나은 전자제품을 만들게 되었고, 미국의 인텔과 경쟁하면서 우리의 반도체 기술이 발전한 것처럼 말이에요. 하지만 정말 무서운 것은 따로 있습니다. 바로 우리 주변에서 가까운 곳에서 나오는 시기와 질투, 그리고 발목 잡기입니다. 같은 조직 안에서, 같은 팀에서, 심지어 가족이나 친구 사이에서도 이런 일이 벌어지죠. 누군가가 조금이라도 앞서 나가려고 하면 그것을 못마땅해 하며 뒤에서 발목을 잡는 사람들이 있어요. 제가 삼성을 경영하면서 수없이 목격한 일들입니다. 부서장 회의에서 어떤 부서가 좋은 성과를 발표하면은 다른 부서장들이 그 성과에 허점을 찾으려고 애쓰는 모습들을 봤어요. 서로 협력해서 더 큰 그림을 그려야 하는데 오히려 상대방이 잘 되는 것을 견디지 못하더라고요. 이런 모습을 보면서 저는 참으로 안타까웠습니다. 개인의 경우는 어떨까요? 직장에서 동기가 승진하면 축하해 주기보다는 그 사람이 왜 승진했는지 의문을 제기하고 그 사람의 부족한 점들을 들춰내려고 합니다. 친구가 사업에서 성공하면 진심으로 기뻐해 주기보다는 언젠가는 망할 거라며 부정적으로 바라보죠. 가족 중에 누군가가 인정받으면 그것을 가족의 영광으로 받아들이기보다는 자신만 소외된 것 같아 불편해합니다. 이런 현상은 개인뿐만 아니라 조직 전체의 성장을 가로막는 가장 큰 장애물이 됩니다. 외부의 적과 싸우기도 바쁜데 내부에서까지 서로 다리를 걸고 있으니 어떻게 앞으로 나아갈 수 있겠습니까? 이것이야말로 우리가 가장 경계해야 할 태도이고 절대 해서는 안 될 행동인 것이죠. 특히나 우리나라 사람들에게 이런 경향이 강한 것 같아요. 아마도 오랜 역사 동안 자원이 부족한 상황에서 살아오면서 제로섬 게임에 익숙해진 탓일 겁니다. 누군가가 더 많이 가지면은 나는 적게 가져야 한다는 생각, 누군가가 성공하면은 나는 실패한다는 착각에 빠져 있는 거죠. 하지만 이제는 그런 생각에서 벗어나야 합니다. 모두가 함께 성장할 수 있는 윈윈의 시대니까요. 결국 우리 각자가 이런 부정적인 마음가짐에서 벗어나지 않으면 개인도 조직도 더 큰 발전을 이룰 수 없어요. 남의 뒷다리를 잡는데 에너지를 낭비할 게 아니라 그 에너지를 자신의 성장과 발전을 위해 사용해야 합니다. 그래야만 진정한 경쟁력을 갖출 수 있고 더 큰 꿈을 실현할 수 있는 거죠. 제가 평생에 걸쳐 가장 중요하게 여겨온 말이 하나 있습니다. 남 뒷다리 잡는 사람이 되지 마라. 이 한마디 속에는 제가 기업을 경영하며 체득한 모든 철학이 담겨 있어요. 이 말이 단순해 보일 수 있지만 그 안에는 매우 깊은 의미가 들어 있습니다. 우선
뒷다리를 잡는다는 것은 무엇을 의미하는 걸까요? 이것은 단순히 다른 사람의 발목을 잡아 넘어뜨리려는 행위만을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더 넓게 해석하면 다른 사람이 성장하고 발전하는 것을 방해하거나 폄하하는 모든 행동을 의미하는 거죠. 구체적으로 어떤 행동들이 여기에 해당할까요? 첫째, 동료가 좋은 아이디어를 내놓았을 때 그것을 인정하지 않고 트집을 잡는 것입니다. 아이디어 자체는 훌륭한데도 불구하고 사소한 문제점을 부각시켜서 그 아이디어의 가치를 떨어뜨리려고 하는 거예요. 둘째, 누군가가 성과를 냈을 때 그 성과를 깎아내리려고 하는 것입니다. 운이 좋았다거나 때가 좋았다거나 다른 사람의 도움 덕분이라고 폄하하는 식으로 말이죠. 셋째, 다른 사람의 실수를 과도하게 부각시켜 그 사람을 곤란하게 만드는 것도 마찬가지입니다. 누구나 실수는 할 수 있는 건데 그 실수를 필요 이상으로 크게 만들어서 그 사람의 평판에 먹칠을 하려고 하는 거죠. 넷째, 뒤에서 험담을 하거나 소문을 퍼뜨리는 것도 대표적인 뒷다리 잡기입니다. 겉으로는 웃으면서 인사하지만 뒤에서는 그 사람의 나쁜 얘기만 하는 거예요. 다섯째, 정보를 독점하거나 의도적으로 공유하지 않는 것도 일종의 발목 잡기라고 할 수 있어요. 혼자만 알고 있으면 유리할 것 같은 정보를 팀원들과 나누지 않아서 전체의 성과를 떨어뜨리는 경우 말이죠. 여섯째, 다른 사람의 공로를 가로채거나 자신의 것인 양 행동하는 것도 마찬가지입니다. 왜 사람들이 이런 행동을 하게 될까요? 대부분은 자신의 부족함을 다른 사람을 깎아내림으로써 상대적으로 높여보려는 심리에서 비롯됩니다. 하지만 이것은 정말 어리석은 생각이에요. 다른 사람을 끌어내린다고 해서 자신이 높아지는 것이 아니거든요. 오히려 그런 행동은 자신의 품격을 떨어뜨리고 조직 전체의 분위기를 악화시킬 뿐입니다. 또 다른 이유는 경쟁에 대한 잘못된 이해에서 나오기도 해요. 경쟁이라는 것을 상대방을 이기는 것, 상대방을 넘어뜨리는 것으로만 생각하는 거죠. 하지만 진정한 경쟁은 상대방과 함께 더 높은 수준으로 올라가는 것이어야 합니다. 서로를 자극하고 발전시키는 선의의 경쟁 말이에요. 불안감도 큰 원인 중 하나입니다. 자신의 지위나 입지가 불안하다고 느낄 때 다른 사람이 성장하는 것을 위협으로 받아들이게 되죠. 그래서 그 사람의 성장을 막으려고 하는 겁니다. 하지만 이거 역시 잘못된 생각이에요. 조직이나 사회 전체가 발전할 때 그 구성원 개개인도 함께 발전하게 돼 있거든요. 진정한 리더십이란, 진정한 성공이란 다른 사람들과 함께 성장하고 함께 발전해 나가는 것입니다. 혼자만 잘 되려고 하는 사람은 결국 혼자 남게 돼 있어요. 반면에 다른 사람들의 성장을 도와주고 함께 발전하려고 하는 사람은 많은 사람들의 지지와 협력을 받게 됩니다. 어느 쪽이 더 큰 성공을 이룰 수 있을지는 불을 보듯 뻔하죠. 제가 삼성을 이끌어가면서 가장 큰 고민 중 하나가 바로 이 문제였습니다. 세계 최고의 기업들과 경쟁하기 위해서는 우리 내부부터 단단해져야 한다는 것을 절감했거든요. 하지만 현실은 어땠을까요? 부서 간의 벽, 계열사 간의 경쟁, 심지어 같은 팀 안에서도 서로 견제하고 발목 잡는 일들이 비일비재했습니다. 기억에 남는 일이 하나 있어요. 90년대 초반 우리 회사의 두 부서가
비슷한 프로젝트를 각각 진행하고 있었는데 서로의 성과를 깎아내리려고 하더라고요. 한 부서에서 좋은 결과를 내면 다른 부서에서는 그 결과에 문제가 있다며 트집을 잡았습니다. 반대의 경우도 마찬가지였죠. 심지어 임원회의에서까지 서로의 약점을 들춰내며 상대방을 깎아내리려고 했어요. 이 상황을 지켜보면서 저는 깨달았습니다. 이렇게 내부에서 싸우고 있으면은 우리가 정말 이겨야 할 상대들, 즉 해외의 선진 기업들과는 절대 경쟁할 수 없다는 것을 말해요. 일본의 손이나 마스시타 전기는 내부가 얼마나 단합되어 있는지 아십니까? 그들은 회사 전체가 하나의 목표를 향해 움직이고 있었어요. 그런데 우리는 같은 회사 안에서도 서로 경쟁하고 견제하고 있으니 어떻게 그들과 맞설 수 있겠습니까? 그래서 저는 전 임직원을 대상으로 한 회의에서 이렇게 말했습니다. 우리의 진짜 경쟁자는 저 밖에 있다. 일본의 소니도, 미국의 제너럴 일렉트릭도, 독일의 지멘스도 모두 우리가 넘어서야 할 산들이다. 그런데 우리가 서로 싸우고 있으면은 언제 그들을 따라잡겠는가? 지금 당장 내부 경쟁을 멈추고 함께 앞으로 나아가자고 말이죠. 또 다른 기억에 남는 일화가 있습니다. 한때 우리 계열사 중 하나에서 신제품 개발 프로젝트를 진행하고 있었는데 그 프로젝트 팀장이 다른 계열사의 기술진들에게 도움을 요청했어요. 그런데 상당수의 사람들이 소극적으로 반응했습니다. 자신들의 기술이 다른 곳에 넘어가면은 자신들의 입지가 약해질 것을 우려한 거죠. 이런 모습을 보고 저는 정말 답답했습니다. 삼성이라는 큰 틀에서 보면 모두 한 가족인데 서로 기술을 나누는 것조차 주저하다니 말이에요. 그래서 저는 직접 나서서 이렇게 말했습니다. 여러분이 가진 기술을 다른 곳에 나눠주면은 여러분이 손해를 보는 게 아니라 전체 삼성의 경쟁력이 높아지는 것이다. 그러면 결국 여러분에게도 더 큰 기회가 돌아올 것이다. 기술은 나누면 나눌수록 더 발전하는 법이니까요. 그 후로 조직 문화가 조금씩 바뀌기 시작했습니다. 물론 쉽지 않았어요. 사람의 마음을 바꾸는 것이 어디 하루아침에 되는 일인가요? 하지만 꾸준히 이런 메시지를 전달하고 실제로 협력하는 사람들을 더 높이 평가하는 시스템을 만들어 갔습니다. 협력 정신을 보여준 사람들을 승진시키고 발목 잡기에만 급급한 사람들은 더 이상 중요한 자리를 맡기지 않았어요. 개인적으로도 비슷한 경험이 있었습니다. 젊은 시절 아버지 밑에서 일할 때 저 역시 다른 사람들의 성과를 시샘하고 견제하려고 했던 적이 있어요. 특히 외부에서 영입한 전문가들이 좋은 성과를 내면 왠지 그들이 제 자리를 위협하는 것 같아서 불편했거든요. 하지만 아버지께서 저에게 이런 말씀을 해주셨어요. 네가 다른 사람을 견제하는데 시간을 쓰는 만큼 네 자신의 성장은 그만큼 늦어진다. 남을 깎아내리려고 하지 말고 그 사람에게서 배울 점을 찾아라. 그래야 네가 더 큰 사람이 될 수 있다고 말씀하셨죠. 그 말씀을 듣고 제 마음가짐이 바뀌었어요. 다른 사람들을 경쟁 상대가 아니라 협력 파트너로 보기 시작했습니다. 그들의 장점을 배우려고 노력했고 제가 가진 것도 기꺼이 나눠주었어요. 그 결과 오히려 더 많은 사람들이 저를 믿고 따르게 되었고 더 큰 일들을 맡을 수 있게 되었습니다. 해외 출장을 다니면서도 이런 것들을 많이 배웠어요.
유럽이나 미국의 선진 기업들을 방문해 보면은 정말 놀라운 것이 직원들 간의 협력 정신이었습니다. 자신의 부서나 팀의 이익만 생각하는 게 아니라 회사 전체의 성공을 위해 기꺼이 협력하더라고요. 심지어 경쟁 회사와도 필요할 때는 손을 잡고 함께 더 큰 시장을 개척하는 모습을 봤어요. 반면에 우리나라 기업들은 어떠했을까요? 안타깝게도 내부 경쟁과 견제가 훨씬 심했습니다. 같은 회사 안에서도 부서별로 벽을 쌓고 정보를 공유하지 않으며 서로의 성과를 폄하하는 일들이 많았어요. 이런 모습을 보면서 저는 우리가 국제 경쟁력을 갖추려면 반드시 이런 부분부터 바뀌어야 한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래서 삼성에서는 부서 간 협력을 촉진하는 다양한 제도들을 만들었어요. 프로젝트별로 여러 부서의 사람들이 함께 팀을 이루도록 했고, 개인의 성과뿐만 아니라 팀 전체의 성과도 평가에 반영했습니다. 또한 다른 부서를 도와준 사람들에게는 별도의 인센티브를 주기도 했고요. 이런 노력들의 결과로 삼성은 정말로 세계적인 기업으로 성장할 수 있었습니다. 반도체에서는 세계 첫째가 되었고, 스마트폰에서도 글로벌 시장을 선도하게 되었죠. 이 모든 것이 가능했던 것은 내부의 협력과 단합이 있었기 때문에 여러분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의 직장에서, 여러분이 속한 조직에서 이런 일들이 벌어지고 있다면 과감히 말리십시오. 그리고 무엇보다 여러분 자신이 그런 사람이 되지 마세요. 다른 사람의 성장을 응원하고 함께 발전하려는 자세를 가져야 합니다. 이 말씀을 드리는 이유는 단순히 조직 운영의 효율성 때문만이 아닙니다. 더 근본적으로는 우리가 어떤 사람으로 살아가야 하는가에 대한 문제이기 때문이에요. 남의 뒷다리를 잡는 행동은 결국 자신의 인격과 품성을 스스로 깎아내리는 일입니다. 생각해 보십시오. 다른 사람이 성공했을 때 진심으로 축하해 주는 사람과 그 성공을 시샘하며 흠집을 내려고 하는 사람 중에 누가 더 매력적인 인간일까요? 당연히 전자겠죠. 사람들은 자신의 성장을 응원해 주는 사람들 곁에 머물고 싶어 합니다. 반대로 항상 부정적이고 발목 잡기에 급급한 사람들로부터는 자연스럽게 멀어지게 돼 있어요. 이것은 단지 인간관계의 문제를 넘어서 우리의 미래와도 직결됩니다. 다른 사람의 발목을 잡는데 에너지를 쏟는 사람은 정작 자신의 발전에는 소홀하게 되거든요. 남을 깎아내리는 것으로는 절대 자신이 높아질 수 없다는 진리를 깨달아야 합니다. 제가 만나본 성공한 사람들의 공통점이 하나 있어요. 그들은 모두 다른 사람들의 성장을 진심으로 기뻐하고 응원하는 사람들이었습니다. 경쟁자라 할 수 있는 사람들에 대해서도 그들의 장점을 인정하고 배울 점이 있으면 겸허하게 배우려고 했어요. 이런 자세야말로 진정한 리더의 자질이고 계속해서 성장할 수 있는 사람의 특징입니다. 예를 들어 제가 존경하는 미국의 기업가 잭 웰치를 보십시오. 그는 제너럴 일렉트릭의 최고 경영자로 있을 때 경쟁사의 좋은 점들을 적극적으로 배우려고 했어요. 일본 기업들의 품질 관리 시스템이 뛰어나다면 그것을 배워서 자신의 회사에 적용했고, 독일 기업들의 기술력이 좋다면 그들과 협력하는 방법을 찾았습니다.
절대로 다른 기업을 깎아내리거나 폄하하지 않았어요. 우리나라의 정주영 현대그룹 명예회장도 마찬가지였습니다. 그분은 경쟁사인 삼성이 잘해도 진심으로 인정하고 배우려고 했어요. 서로 경쟁은 하지만은 상대방의 성취를 깎아내리지는 않았습니다. 오히려 그런 경쟁이 있었기 때문에 우리나라 경제 전체가 발전할 수 있었던 거죠. 반면에 항상 다른 사람을 견제하고 발목 잡기에 급급한 사람들은 어떻게 될까요? 처음에는 그런 행동으로 조금의 이익을 얻을 수도 있을 겁니다. 하지만 시간이 지나면서 사람들이 그의 본성을 알게 되고 결국 아무도 그와 함께 일하려고 하지 않게 됩니다. 혼자 남게 되는 거죠. 더 중요한 것은 이런 태도가 자신의 성장까지 막는다는 점입니다. 다른 사람을 경계하고 견제하는 데 마음이 쏠려 있으면 정작 새로운 것을 배우거나 자신을 발전시킬 기회를 놓치게 됩니다. 마음이 닫혀 있으니까 좋은 아이디어도 들리지 않고 배울 점도 보이지 않는 거예요. 제가 젊었을 때 만났던 한 선배가 있어요. 그분은 항상 다른 사람들의 성과에 대해 부정적으로 평가하는 습관이 있었습니다. 누가 승진을 하면은 실력이 아니라 운이 좋았다고 했고, 누가 좋은 성과를 내면은 때가 좋았다고 폄하했어요. 처음에는 그런 말들이 날카로운 분석처럼 보였지만은 시간이 지나면서 그분 자신은 전혀 발전하지 못하는 모습을 봤습니다. 왜 그랬을까요? 항상 남의 부족한 점만 찾는데 익숙해져서 정작 배울 점을 찾지 못했기 때문이에요. 다른 사람의 성공 요인을 분석해서 자신에게 적용하려고 하지 않고 그저 깎아내리는 데만 집중했던 거죠. 그러다 보니 자신만 제자리 걸음을 하게 된 겁니다. 반대로 항상 다른 사람들의 장점을 찾으려고 하는 사람들은 어떨까요? 그들은 누구를 만나든 그 사람에게서 배울 점을 찾아내려고 합니다. 심지어 자신보다 어린 사람이나 경험이 적은 사람들에게서도 새로운 아이디어나 신선한 관점을 얻으려고 해요. 이런 사람들은 계속해서 성장할 수밖에 없습니다. 결국 남 뒷다리 잡지 않기는 다른 사람을 위한 배려이기도 하지만 무엇보다 자신을 위한 현명한 선택입니다. 너그러운 마음으로 다른 사람들을 대하고 그들의 성장을 응원할 때 자신에게도 더 많은 기회와 가능성이 열리게 되어 있거든요. 조직 차원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구성원들이 서로 협력하고 응원하는 조직은 강한 조직이 됩니다. 외부의 어떤 도전이 와도 단합해서 극복할 수 있어요. 반면에 내부에서 서로 견제하고 발목 잡는 조직은 외부의 작은 충격에도 쉽게 무너집니다. 국가적으로도 이런 정신이 중요해요. 우리나라가 선진국으로 도약하려면은 개인과 기업 그리고 사회 전체가 서로의 성장을 응원하는 문화를 만들어야 합니다. 서로 발목 잡기에만 급급해서는 절대 인류 국가가 될 수 없거든요. 이제 여러분에게 몇 가지 질문을 던져보고 싶습니다. 이 질문들에 대해 정직하게 답해 보세요. 아무도 보고 있지 않으니까 솔직하게 자신의 마음 깊은 곳을 들여다보면서 답해 보십시오. 이런 자기 반성이야말로 성장의 첫걸음이거든요. 첫째, 나는 혹시 누군가의 발목을 잡고 있지는 않은가요? 직장에서 동료가 좋은 성과를 낼 때 진심으로 축하해주고 계십니까? 아니면 마음 한구석에서 시샘하고 있지는 않으신가요? 누군가 승진하거나 인정받을 때 그 사람을 위해 기뻐해 주는지
아니면 은근히 그 사람의 부족한 점들을 덜쳐내려고 하진 않는지 생각해 보세요. 혹시 다른 사람이 실수했을 때 필요 이상으로 그것을 부각시키거나 소문내지는 않았는지도 돌아보시기 바랍니다. 구체적으로 생각해 보십시오. 지난 한 달 동안 여러분이 다른 사람에 대해 한 말들을 떠올려 보세요. 그 중에서 상대방을 격려하고 응원하는 말이 많았습니까? 아니면 비판하고 폄하하는 말이 많았습니까? 다른 사람의 성과에 대해 이야기할 때 그 사람의 노력과 능력을 인정했습니까? 아니면 운이나 환경 탓으로 돌렸습니까? 회의나 토론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다른 사람이 좋은 의견을 제시했을 때 그것을 발전시키려고 노력했습니까? 아니면 문제점만 찾아내려고 했습니까? 건설적인 비판과 트집잡기는 다른 것이거든요. 건설적인 비판은 상대방과 조직을 더 나아지게 하려는 목적이 있지만 트집잡기는 단순히 상대방을 곤란하게 만들려는 목적밖에 없어요. 둘째, 다른 사람의 성취를 진심으로 축하하고 응원할 수 있나요? 이것은 생각보다 어려운 일입니다. 특히 자신과 비슷한 위치에 있는 사람이 자신보다 앞서 나갈 때 그것을 순수하게 기뻐해 주기란 정말 쉽지 않거든요. 하지만 이것이야말로 성숙한 인간의 모습입니다. 다른 사람의 성공을 내일처럼 기뻐할 수 있는 사람, 그런 사람이야말로 진정한 성자라고 할 수 있어요. 가족이나 친구들의 경우는 어떤가요? 형제자매나 친구가 성공했을 때 진심으로 축하해 주시나요? 아니면 마음 한구석에서 질투심을 느끼지는 않으신가요? 상대방이 자신보다 좋은 직장에 취직했거나 더 높은 연봉을 받거나 더 좋은 집에 살게 되었을 때에 여러분의 마음을 솔직하게 들여다보세요. SNS에서도 이런 모습이 많이 드러납니다. 다른 사람이 올린 좋은 소식에 대해 어떻게 반응하시나요? 진심으로 축하 메시지를 남기시나요? 아니면 그냥 무시하고 지나가시나요? 혹시 상대방의 자랑이 과도하다고 생각하며 불편해하지는 않으신가요? 셋째, 나의 에너지를 남을 평가하는 데 쓰기보다는 내 성장을 위해 쓰고 있는가요? 우리에게 주어진 시간과 에너지는 한정되어 있습니다. 그 소중한 자원을 다른 사람을 품평하고 비판하는 데 사용할 것인지 아니면 자신을 더 나은 사람으로 만들기 위해 투자할 것인지 선택해야 해요. 현명한 사람이라면 당연히 후자를 택할 것입니다. 하루 중에 다른 사람에 대한 생각에 얼마나 많은 시간을 쓰고 계시나요? 그 중에서 상대방을 분석하고 평가하는 시간과 자신의 발전을 위해 계획하고 실행하는 시간의 비율은 어떻게 될까요? 만약 전자가 더 많다면 뭔가 잘못된 거예요. 독서나 공부, 새로운 기술 습득 같은 자기 개발에는 얼마나 시간을 투자하고 계시나요? 반면에 다른 사람들의 사생활이나 직장 생활을 궁금해하고 평가하는 데는 얼마나 시간을 쓰고 계시나요? 가십이나 소문에 관심을 갖는 것보다는 자신의 미래를 위한 준비에 더 많은 에너지를 쏟아야 합니다. 넷째, 나는 다른 사람으로부터 배우려는 자세를 갖고 있는가요? 심지어 자신보다 어린 사람이나 후배로부터도 배울 점이 있다면 겸손하게 배우려고 하는지 돌아보세요. 자존심 때문에 다른 사람의 좋은 점을 인정하지 못한다면 그것은 결국 자신의 성장을 스스로 막는 일이 됩니다. 나이나 직급, 경력에 상관없이 다른 사람들의 의견에 귀를 기울이시나요? 젊은 직원들의 참신한 아이디어를 무시하지는 않으시나요?
경험이 적은 사람들의 말이라고 해서 처음부터 가볍게 여기지는 않으시나요? 때로는 경험이 오히려 고정관념이 될 수도 있거든요. 다섯째, 나는 조직이나 공동체의 발전을 위해 얼마나 기여하고 있는가요? 개인의 이익만 챙기려고 하는 것은 아닌지 전체의 발전을 위해서라면 때로는 자신이 손해를 감수할 수도 있는지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팀 프로젝트를 할 때 자신의 공로만 챙기려고 하지는 않으신가요? 다른 사람들이 실수했을 때 그것을 덮어주려고 노력하시나요? 아니면 자신과는 상관없다는 식으로 외면하시나요? 조직의 명예가 실추될 수 있는 일이 생겼을 때 솔선수범해서 해결하려고 하시나요? 여섯째, 나는 경쟁을 어떻게 이해하고 있는가요? 경쟁을 상대방을 이기고 짓밟는 것으로 생각하시나요? 아니면 서로를 발전시키는 과정으로 이해하시나요? 진정한 경쟁은 상대방과 함께 더 높은 수준으로 올라가는 것이어야 합니다. 마지막으로 나는 어떤 사람으로 기억되고 싶은가요? 다른 사람들의 성장을 도와주고 함께 발전해 나간 사람으로 기억되고 싶으신가요? 아니면 항상 다른 사람을 견제하고 발목 잡는 사람으로 기억되고 싶으신가요? 이런 질문들에 대한 답을 통해 여러분은 자신이 어떤 사람인지 그리고 앞으로 어떤 사람이 되어야 하는지 깨달을 수 있을 것입니다. 완벽한 사람은 없어요. 저 역시 이런 부분에서 부족했던 때가 많았습니다. 중요한 것은 인정하고 바뀌려고 노력하는 자세입니다. 마지막으로 한 말씀 더 드리고 싶어요. 남의 뒷다리를 잡지 않는다는 것은 소극적인 의미에서 그치지 않습니다. 더 적극적으로는 다른 사람들이 성장할 수 있도록 도와주고 응원해주는 것까지 포함합니다. 그런 사람이 될 때 여러분 주변에는 좋은 사람들이 모이게 되고 결국 여러분 자신도 더 큰 성취를 이룰 수 있게 될 것입니다. 이것이야말로 진정한 성공의 비결이라고 할 수 있어요.